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더욱더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잘 다니지 않던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산에 가면 많이 눈에 띄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등산하는 사람의 약 70%가 80%가 설사병이 있다. 이렇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실은 이제 물을 많이 얼려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 물을 계속 마심으로 인해서 배가 차가워지기 때문에 설사를 한다고 그럽니다. 오늘은 건강한 삶 그냥 얻어지지 않는다. 약 서기 400년 전에 5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가 모든 건강의 시작은 장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중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삥총코루 후오총코추, 모든 질병이 입으로 들어옵니다 라는 뜻이죠. 결국은 내가 먹는 음식이 어떻게 먹느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온혈동물이다 라고 했거든요. 피가 뜨거워야 건강해질 수 있는 동물이다, 이렇게 세팅이 된 것이 사람입니다. 근데 요즘에 찬 것을 너무나 많이 즐겨 먹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찬 것을 한 잔을 먹게 되면 그 한 잔이 가지고 있는 냉기만큼 혈액은 식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혈액의 기능은 그만큼 식어가기 때문에 식은 만큼 혈액의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저기 보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건강하다 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어떻게 하면 잘 쌀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음식은 입으로 먹게 되면 항문을 통해서 약 8m 정도를 지나가면서 양분은 흡수가 되고 남는 슬러지는 똥을 통해서 배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늙으면 누구나가 다 변비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비라고 하는 것은 똥의 재료가 부족해서 생기는 경향이 가장 많습니다. 두 번째는 나이가 들면은 점점점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30대가 지나면 또는 40대가 지나면 처음에는 두통이나 치통 때문에 먹는 개보린이 상비약이 되어버리고 또 이제 고혈압이 높아지면 고혈압을 먹게 되고 당이 높아지면 또 당뇨약을 먹게 되고 또 어디가 두통이 아프면 이렇게 점점점 나이대가 들면서 양약이 점점점 늘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독성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점점점 변비가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너무나 많이 받아서 장에 대한 어떤 민감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오는 변비도 있습니다. 늙으면 왜 변비가 생기느냐? 일단은 치아가 나빠집니다. 치아가 나빠지면 먹는 것이, 씹는 것이 일단 싫어지거든요. 못 씹죠. 그러면 그냥 빨아서 먹는 부드러운 음식만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0개를 예를 들어서 내가 먹었다. 그러면 부드러운 음식만 먹게 되면 10개가 다 들어가 버립니다. 10개를 먹었는데 10개가 다 간으로 흡수가 되어버렸다. 그러면 똥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똥은 흡수되고 남는 나머지 잔 슬러지가 항문을 통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너무 부드러운 음식 먹다 보니까 전부 다 흡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변비가 생긴다. 그래서 늙으면 치아가 약해짐으로 인해서 딱딱한 것을 안 드시기 때문에, 못 드시기 때문에 변비가 유발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도 부드러운 음식만 계속 먹게 되면 결국은 변비가 유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개를 먹었는데 2개밖에 흡수가 못 됐다. 그러면 8개가 똥이 되어서 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 시절에는 보면 똥이 정말 굵었던 것 같아요. 정말 굵었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무엇을 먹었나 보면 거친 음식, 예를 들어서 나물류가 많았고요. 고사리 같은 거, 또 보리국 같은 거, 어떤 된장에 풀어서 이렇게 먹었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10개를 먹으면 한 8개 정도가 변으로 배설이 되다 보니까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가 항상 허기졌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설사는 입으로 들은 음식은 항문으로 이렇게 배설이 되는데 이게 시간에 따라서 양분을 흡수를 할 수도 있고 양분을 흡수를 못하고 빠르게 지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를 장에서 흡수가 되고 소화가 되면서 흡수가 되면서 흘러가는
그리고 똥이 되어가는 그 상태가 가장 이상적인 시간인데 점점점 찬 것만 좋아하다 보니까 그 열을 내기 위해서 장이 강하게 이렇게 경련을 하게 되죠. 그럼 연동운동이 빠르게 이렇게 이루어짐으로써 빠르게 항문 쪽으로 변이 흘러가는 것이 설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설사의 주된 원인은 차가운 음식, 차가운 음료를 즐기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소장에서 흡수되는 양분을 흡수하는 어떤 용모고요. 자, 찬 것을 계속 먹게 되면 장 상태가 이렇게 건강하게 깨끗했던 장들이 이렇게 경련을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헐게 됩니다. 또 하나가 이게 빠르게 음식물이 항문 쪽으로 흘러가는 과정에서 위산이 음식을 소화시키는 이 산도가 높은 위산이 흘러가면서 대장의 내벽을 이렇게 손상을 시켜서 이렇게 염증이 유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물음표를 갖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배가 아플까? 왜 설사를 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물음표를 갖는 것이 아니라 TV에서 어떤 그 쇠뇌가 되다 보니까 개보리나 아스피린, 펜자닐 같은 것을 쉽게 몸으로 입으로 흡수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약만 지속적으로 먹는 동안만 잠시 어떤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느껴왔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러한 현상이 되면 10년, 20년 지속하게 되면 이제는 시궁창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되겠죠. 결국은 변비라고 하는 것은 변을 밀어내기 위해서 복압을 높이게 돼요. 복압을 높이게 되면 뇌압도 같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이제 혈관이 뇌혈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하게 너무 변비가 있다고 해서 밀어내기 위해서 강한 압력을 높이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비 위험성은 결국은 뇌압도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뇌혈관의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설사는 이 중화되지 못한 위산이 소장에서 중화가 돼서 대장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이 중화되지 못한 이 위산이 대장의 내벽을 이렇게 상처를 줘서 헐어서 소화를 시켜버려 가지고 항문과 같이 위협을 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구일이야? 자, 변비도 상중하가 있고요. 이 설사도 보면 상중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물똥인 상태. 결국은 그런 변비와 이 어떤 그 건강한 똥의 어떤 차이점은 뭐냐면 이게 이제 바나나 똥처럼 이렇게 이쁜 한 덩어리. 건강한 똥은 물에 떠야 정상입니다. 물에 가라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설사인 거죠. 설사. 자,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보는 이렇게 수제비똥, 그 다음에 점점점 창문을 많이 먹게 되면 이러한 병까지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가서 변을 보는데 다 일을 용무를 끝내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또는 어제 저녁에 친구들하고 술을 좀 과음을 했다든가 그러면 희한하게 그 다음날은 화장실을 3번 가거나 4번 가거나 많게는 5, 6번 또 하물며 저는 혈변을 하루에 7번 정도 봤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된 것이 모닝락이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을 수도 없이 쫓아다니면서 문제를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3년 전에 모닝락이라는 제품이 나오게 되게 됐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러한 건강한 똥을 이렇게 매일같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똥의 재료를 매일같이 충분하게 입으로 섭취를 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차가운 것들을 좀 더 줄여나가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변은 결국은 내가 먹었던 음식의 찌꺼기가 소화를 다 흡수시켜서 소화를 시키고 흡수한 나머지 남은 변이돼서 장에서 밀려나간다. 그러나 부족하면 밀어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털어내는 거예요. 이 작은 알갱이가 어떤 똥의 양을 늘릴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결국은 똥의 재료가 부족하면 변비, 너무 차가워서 똥이 항문을 빠르게 내장을 통과하게 되면 이러한 설사를 유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이곳과의 좋겠습니다. 4,000원. 우리의 대장은 1.5m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개야? 여기에서 소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도 이렇게 관략근이 있습니다.
소장에서 그냥 내가 간다. 약 5에서 6m 정도 되는데요. 양분을 충분히 흡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양분을 흡수한 다음에 이렇게 대장으로 흘려보내서 상행 올라가게 되고 행행 건너뛰고 하행 떨어져서 이렇게 S상 그리고 여기에 이 변을 보관하고 있는 항아리 이렇게 직동자바리가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 200에서 250g 정도의 똥이 채워져야 변이라고 하는 것을 느껴서 이 마렵다라고 하는 신호를 주게 되는 거죠. 근데 양이 채워져야 되는데 똥의 재료를 안 먹으면 양이 채워지질 않아요. 그럼 밀려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차가운 것을 많이 먹게 되면 이 내장은 차가워지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열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떨림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빠르게 떨게 되죠. 경련을 하게 되고 그게 배알인 거죠. 그리고 경련을 하게 되고 발작을 하게 되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이 내장의 벽이 이렇게 붓고 또 상처가 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대장염증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원인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여름이다 보니까 차가운 아이스크림 너무 좋죠. 저도 한때는 아주 즐겼던 술입니다. 이게 얼지 않으면 맛이 사실 별로 없어요. 사실은 가장 차게 먹으면 그게 훨씬 더 맛있는 것을 저도 합니다만은 또 이것만 죽이는 게 아니죠.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고 다니기도 했고 저녁에 잘 때도 또 에어컨을 또 빵빵하게 틀어놓고 잡니다. 그러면 이 인간은 온혈동물이라 했는데 몸은 식어버렸잖아요. 그러면 몸에서 열이 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내 몸에는 나는 몸에 열이 많아요 라고 느껴요. 제가 12년 전에 그렇게 느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나는 몸에 열이 많을까? 근데 변은 절대 건강하지 않았어요. 혈변을 보았고 하루에 4번, 5번씩 화장실을 갔고 화장실을 갔다 와도 또 마려워 아직도 뭔가가 안에서 덜 나온 것이 있었는데 똥자바리가 부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어있는 무게를 똥의 무게로 지금 이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나올 수 없는 똥이에요. 왜? 부어있는 거니까. 그걸 가라앉히는 것은 결국은 찬 것을 줄이고 몸에다가 항상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 몸을 매일같이 그리고 음식에 대한 유혹이 아주 많죠. 저녁이면은 통닭에 맥주에 그리고 소맥에 이렇게 또 치킨에 또 삼겹살에 제가 그렇게 즐기다 보니까 결국은 내 몸이 병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여태까지 느껴왔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좀 건강에 대해서는 좀 철이 것 같아요. 중국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결국은 건강도 입으로 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섭생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섭취하는 음식, 생활하는 방식이 바뀌지 않은 이상 건강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그래도 나름 돈을 좀 크게 좀 가지고 있는 많게 좀 가지고 있는 친구들 중에 주치의라는 말을 즐겨 쓰는 사람이 있어요. 내 주치의가 권력을 가진 분이나 또 돈을 많이 가진 분들이 오래 살고 싶죠. 돈을 다 쓰고 죽어야 되니까. 근데 그분들이 대다수가 장수하는 분이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 자신의 건강을 주치의라고 하는 있는 척하기 위해서 쓰는 그 주치의라고 하는 분에게 본인의 건강을 맡겨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장수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여야 돼요. 싫어도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걸으면 산다라고 하잖아요. 걷는데 에너지가 소비가 돼서 달아질 것 같지만 그 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저항값을 주면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힘을 만들어내는 게 음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움직여야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혈압이 있습니다. 고혈압 있고 저혈압 있고 그리고 당도 있습니다. 다만 그 수치가 정상 범주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우리가 매일같이 신경 써서 행동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결국은 내가 무슨 질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입으로 그 질병을 집어넣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내 몸에 질병을 만든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산으로 가면 살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산에 가면 냉장고가 없습니다. 에어컨이 없습니다. 술이 없습니다. 담배가 없습니다. 밀가루 같은 나를 병들고 힘들게 했던 음식들을 산이라고 하는 병통이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그것을 내려놓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 우리는 흔히들 이런 말 합니다. 이것이 뭐 끝나. 세상에 그런 음식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무엇을 좋아하느냐? 내를 힘들게 했고 나를 병들게 했던 그 음식을 하나를 끊어주는 것이 10가지 좋은 음식을 먹어주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 모닝락은 한 13년 정도 됐는데요. 지금 현재 한 150만 개 정도 이상이 팔려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치를 정확하게 재보진 않았지만 100만 개 이상이 판매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운동선수들도 많이 섭취를 하고 있고 연예인들도 많이 섭취를 하고 있고 계속 감사하다는 어떤 그런 문구들을 계속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럼 얼마만큼 필요하느냐, 얼마만큼 섭취했으면 좋을까? 그것은 이 변이 물에 가라앉으면 양을 좀 더 늘려주시길 권장을 드리고요. 내가 변비가 있다 싶으면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한 포를 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그래서 이 3번에서 5번 횟수를 적은 양으로 시작을 해서 양을 점진적으로 늘려가기를 제가 권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고기 먹을 전후, 면을 먹을 때 술을 마시기 전후에 그렇게 변이 좀 묽을 때 또 이렇게 변이 좀 떴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양을 조금씩 늘려갔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렇게 모닝락에다 실크를 추가해서 약 13가지 정도의 성분으로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모닝락은 섭취를 계속하면 저는 장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땀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화분을 관리하면은 신경을 안 쓰면은 화분이 쉽게 죽어버리잖아요. 물을 많이 줘도 안 되고 적게 줘도 안 되고 양분을 너무 많이 줘도 안 되고 적게 줘도 안 되고 인간의 이 내장이라고 하는 것도 그 화분처럼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은 언제든지 궁금한 것, 모닝락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전화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